70 넘었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했어요.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저를 온 동네에서 치매 환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남편 유산을 혼자 차지했다고도요. 믿었던 친구, 늘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나를 무너뜨릴 칼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노년의 진짜 공포는 외로움이 아니라 친구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찾아오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 알게 됐죠.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친구 유형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친구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하고 어떤 친구는 평생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이 사례들을 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심리 상담을 해온 상담사입니다. 상담실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날 제 상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들어오신 분이 바로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2세의 이 할머니는 첫 마디부터 심각했어요. 선생님, 저는 50년 지기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50년 지기라고 하니까 처음엔 그냥 오래된 친구 사이의 사소한 오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남편, 유산을 혼자 다 차지했다고, 자식들한테도 돈을 안 준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심지어 제가 치매 초기라는 소문까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친구를 정말 믿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항상 옆에서 위로해주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구 간의 갈등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친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20대, 30대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0년간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 자신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친구는 바로 인색한 친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늦게 와서 다들 음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는 별로 배고프지 않으니까 물만 마실게라고 하면서 남들이 시킨 음식은 슬금슬금 집어먹는 거죠. 계산할 때가 되면 나는 물만 마셨으니까 돈 안 내도 되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그래, 친구인데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좋은 친구들까지 다 잃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모임 자체가 불편해진 거예요. 하지만 인색한 친구보다 더 위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말을 옮기는 친구, 뒷담화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이런 친구 때문에 정말 큰 고생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에게는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친구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문제였어요. 이 친구는 항상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쪽 저쪽 전해다니는 역할을 했거든요. 야, 너 얘가 너 뒤에서 이런 말 했다더라.
저 사람이 너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씨를 지펴댔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아세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거나 정말로 자기 삶에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만난 가장 위험한 친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지적하고 잘난 척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머,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요즘 나이에 그런 스타일은 줘. 내가 그런 식으로 자식 키우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내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말이야. 내 병은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래.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고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식으로 행동하죠.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이런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비하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친구를 만나면 정말 기분이 나빠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나쁜 인간과 악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를 기꺼이 희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친구 사이에 그런 걸 따져오라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죠. 더 무서운 건 악마 같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의 정신을 조종하려고 해요.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나만 믿어야 해.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쁘고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아껴. 이런 식으로 친구를 고립시키고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이런 친구 때문에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다른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게 됐어요. 그 친구가 계속 가족들이 너한테 관심 없다.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짜야라고 세뇌시켰거든요. 다행히 그 할머니는 상담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그 친구와 연을 끊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관계들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진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0대 중반인데 50년 전 군대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서로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는데 60대가 되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주 병원에 함께 가줬어요. 항암 치료 받을 때도 옆에서 기다려줬고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줬어요. 그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가족들도 물론 좋지만 친구가 함께 해주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바로 진짜 친구예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힘들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친구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65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20대 젊은 친구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거든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우리와 뭔 대화를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젊은 친구들이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됐어요. 왜일까요?
그 할머니가 자신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수영을 처음 배워서 정말 서툴러.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지금도 그 젊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영도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세대 차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에 대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말마다 누군가와 만나야 하고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의무감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적정한 거리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너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이런 경우였어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서로의 집안일에까지 깊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 내 며느리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어. 내 아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언을 넘어서 간섭을 하게 됐고 결국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연을 끊게 됐어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적당한 선을 지켰다면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중요해져요. 젊었을 때는 취미나 관심사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인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어려워져요.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우였어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정말 엉망이야. 젊은 애들은 다 버릇없어.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그 친구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요. 지금은 훨씬 밝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50년 지기 친구의 배신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온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할머니를 고립시키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할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자책하고 있었어요. 50년이나 함께한 친구인데 분명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 친구는 할머니가 남편 유산을 받은 것을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할머니는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자신과 같은 처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그 소문들에 대해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뒷담화를 해왔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미 그 친구의 성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할머니가 해명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새로 만나게 됐고요.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친구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새로 알게 됐어요. 50년이나 함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거네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소중한 친구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예요.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거나 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친구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50년, 60년을 함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대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들을 소중히 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우정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에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이유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혹시 지금 연락이 끊어진 옛 친구 중에서도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용기가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하나,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위로가 됩니다. 구독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친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심리상담사분이 전하는 노년기 친구 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72세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50년 지기 친구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그런 경험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친구 사귀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담사 본인의 아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실제 여러 내담자들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거라, 나이가 들면서 어떤 친구가 우리 삶을 좀 힘들게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관계가 우리한테 힘이 되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노년기 우정의 빛과 그림자. 그런 걸 탐구하는 거죠. 아니, 50년 우정도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노년기 어떤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좀 가꾸고 어쩌면 정리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친구 막 많으면 좋잖아요. 인맥이다 뭐다 해서. 근데 이 상담사분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이제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에머지가 한종적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소중한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친구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친구 유형들을 몇 가지 짚어주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그 인색한 친구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40년 지기 친구 이야기요? 네, 단순히 돈을 안 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임 같은데 꼭 일부러 늦게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간다든지 그런 계산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다른 친구들까지 다 떠나버렸다는 할아버지 사연이요. 그렇죠. 이게 사소해 보여도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번지거든요. 관계의 기본을 흔드는 거죠. 이것보다 더 해로운 유형으로 꼽는 게 말 넘기는 친구.
그러니까 뭐 뒷담화하거나 이간질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 네. 실제로 40년 된 우정도 이런 친구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파탄나 버린 그런 사례도 소개가 돼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친구들은 정작 자기 속마음이나 이야기는 잘 안 하면서 꼭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관계에 불씨를 지피고 상황을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데요. 그리고 또 비판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옷차림이 어떻네, 자식 교육은 왜 그렇게 시키냐, 사사건건 가르치려 드는 스타일요. 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뭐 몸이 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약간 위축될 때, 그럴 때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 같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담사분은 나쁜 인간 또는 심지어 악마 같은 수준의 친구도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건 좀 무섭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격이 좀 안 맞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경우죠. 예를 들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계속 돈을 빌려가서는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막 조종을 해서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킨다고요? 네, 너는 나만 믿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널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되게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도 있고요. 와, 듣고 보니까 노년의 우정이 마냥 뭐 따뜻하고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자료가 또 절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둠이 깊으면 빛이 더 밝다고 진정한 친구의 존재도 강조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암투병 하시는 70대 할아버지 곁을 50년 전 군대 동기가 매주 찾아와서 지켜준 이야기. 맞아요. 그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려울 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 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좋은 친구를 새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적인 부분이죠. 아, 맞다. 그 65세에 수영 배우러 갔다가 만난 20대 친구들하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게 된 할머니 사례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분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의외로 간단해요. 자신의 좀 약한 모습, 그러니까 뭐 수영 못하는 거나 그런 취약성을 솔직하게 그냥 드러낸 거. 그게 오히려 젊은 친구들하고 마음을 열고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잘 보내고 즐길 줄 알게 되면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만나게 되니까 관계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 이것도 공감이 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그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네. 선을 넘는 순간 그게 간섭이 되고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가치관이 맞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좀 비슷한 친구랑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던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됐다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김순자 할머니 사연. 그 반전은 뭐였을까요? 50년 지기 친구가 왜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아, 그 이유가 참 씁쓸한데요.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분에게서 받은 유산 때문이었어요. 유산이요? 질투였군요. 네. 친구가 잘 되는 걸 그냥 배 아파했던 거죠.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초지종을 해명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그 친구의 평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를 막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거죠. 그 사람 원래 그런 거 몰랐냐면서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할머니는 오히려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새로운 이웃들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신 거죠. 아, 오래 사귄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니구나. 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결국 노년기 친구 관계의 핵심은 만나는 사람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 그리고 진정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갉아먹는 관계는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더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래된 관계라는 그 이유만으로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관계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잠시 좀 소원해졌지만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용기 내서 연락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곱씹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쩌면 노년기에 가장 공들여야 할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닐까? 아,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지금 스스로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